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40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터지다 라는 의미의 폭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터지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안쪽으로부터 폭발해서 그 파편이 튀기는 그런 형태의 터지는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해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터져 나가다 또는 폭발하다, 그런 의미의 터지다 라는 폭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터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화약을 그 기폭 장치에 연결해서 터지게 함으로써 그 힘에 의해서 파편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한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쌓였던 감정이 터져서 상대방한테 무엇인가를 막 쏟아붓는 이런 것들도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파라고 하는 것은 폭발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을 부수는 것을 얘기하고요. 폭탄은 인명이나 또는 그 주변 환경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폭발 장치를 한 그런 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행기라든지 또는 원거리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형태의 폭파 작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폭제라고 하는 것은 폭발이 일어나도록 트리거링 하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또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되는 일을 기폭제라는 말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폭소라고 하는 것은 폭소라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크게 웃는 웃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이 폭소는 웃음이 터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자를 이 폭자를 쓸 때를 얘기하는 거죠. 후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 후에 일어나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격력이 좋은 포탄이 터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이렇게 휘몰아치는 바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건의 결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역시 후폭풍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폭죽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놀이를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화약을 대나무통에 넣어서 터뜨렸기 때문에 폭죽이라는 말이 쓰이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음이라고 하는 것은 터질 때 나는 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꽉 차서 터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폭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새 나가다 라는 의미의 누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현자가 되겠는데요. 줄로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스트링 하면 원래는 끈이라는 의미지만 줄, 끈을 통해서 연주하는 악기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현 하면 원래는 줄 또는 끈이라는 뜻이지만 줄로 연주하는 악기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이라고 할 때 이건 5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는 건데 3현 이런 식으로 5개의 줄로 만들어진 악기를 얘기합니다.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줄로 만들어진 악기를 통해서 연주된 음악을 얘기하고요. 현악기라고 하는 것은 줄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관현악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이 관이 퉁소나 피리같이 입으로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고 이 현은 스트링을 뜯어서 내는 소리를 켜거나 뜯어서 내는 소리를 얘기하는데 관현악단 그러면은 이런 관악기나 현악기뿐만이 아니고 타악기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악기 소리를 조화해서 연주하는 악단을 관현악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질환의 공식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줄을 뜯어서 내는 악기에 대한 현이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관에 입김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이라는 악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떨어지다 라는 의미의 거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자라고 하는 것은 두 물건, 두 지점 사이의 이격된 길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두 개의 대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길이를 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물건 또는 두 지점 사이의 이 거리, 그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최단 거리일 필요는 없어요. 뭐 돌아가는 거리라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지근거리라고 할 때 이 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란 뜻이고 지근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란 뜻입니다. 원거리는 멀리 떨어진 길이를 얘기하고 장거리는 시간이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원거리와 장거리는 물리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뉘앙스상 원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장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도달할 때까지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골프공이라든지 야구공이라든지 또는 스키 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약해서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그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뿐만이 아니고 어딘지 가까워지기 어려운 듯한 그런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을 거리감이라고 얘기한다. 가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얘기하죠. 아주 해맑은 날 통상적으로 가시거리는 30 내지 40km 정도를 시정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아무리 멀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보기가 어렵죠. 사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탄약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사 지점부터 착지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정거리에는 총알이 순수하게 날아가는 거리가 있고 타격을 했을 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리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정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사이가 동일한 길이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양쪽 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리가 되죠. 그런가 하면 외교적으로 두 나라 사이를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같이 가까운 정도를 유지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이라고 하면 일본과 중국과의 거리를 같이 그러니까 그 가까운 정도, 친화도 정도 또는 배척하는 정도를 같은 정도로 유지한다라는 것을 등거리 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거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의미의 접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및 그 단어의 파생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